결말부터 말해드릴게요. 2026년 보이니치 필사본을 복원하려던 한 연구팀이 마지막으로 해독됐다고 선언한 직후 그 판독본 파일이 통째로 손상됐다고 합니다. 밤새 검토한 자료를 복원하려고 하면 할수록 문장 하나는 또렷해졌다가 금방 흩어졌고 결국 모든 가설이 다시 무. 그 결말이 너무 미스터리해서 잠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912년 겨울 헝가리계 고서 수집가 빌 리치가 고서상자 하나를 손에 쥐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 안엔 양피지 냄새가 배어든 240쪽짜리 묘한 책 한 권이 있었고 표지는 썩지 않은 것처럼 매끈했지만 안쪽 글자는 도저히 닮은 꼴이 없었대요. 물고기처럼 휘어진 글자, 꽃과 별자리, 여성의 신체와 천문도가 뒤섞인 사파. 그런데 이상한 점은 1400년대 중반의 양피지에서 측정됐다는 게 기록됐다 했습니다. 당시부터 비밀 암호일까, 가짜 종교 문서일까, 또는 미완성 처방전일까 추측이 수없이 생겼지만 결론 하나도 안 났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수십 년 뒤로 갈수록 더 꼬인다는 겁니다. 유명한 암호학자조차 규칙성을 잡지 못했고 인공지능 모델로 쪼개봐도 언어 분포가 완전히 다르게 나오기도 했대요. 어떤 연구실은 문장 단위를 통째로 분리해 보려다 통계를 믿을 수 없게 만들었고 어떤 이들은 오히려 이 책이 일부러 해독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리는 이 침묵은 단순한 미스터리가 아니에요. 책이 아니라 600년간 사람의 지성을 시험해 온 거대한 실험장입니다. 지금부터 이 책이 세상에 들어오기까지의 이야기를 아주 천천히 되감아 보겠습니다. 배경과 맥락. 겨울밤의 바람이 벽을 스치는 소리처럼 오늘의 이야기도 그렇게 조용히 시작됩니다. 보이니치 필사본. 보통의 책이 아니라 100년이 아니라 100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아직도 끝내 읽히지 않은 세계에서 가장 이상한 책이라고 불리는 존재였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에피소드는 15세기입니다. 연대 측정으로 보아 1404년에서 1438년 사이에 만들어진 양피지 위의 기록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시기를 기준으로 보면 오늘 우리가 다루는 텍스트는 르네상스 초임, 유럽의 지식이 급격히 바뀌던 찰나의 산물이었겠죠. 책에는 이상한 문자, 알 수 없는 그림, 별자리, 약초, 낯선 인물의 물결 같은 신체 도해가 이어지는데요. 이게 단순한 기록인지, 의식서인지, 아니면 암호문인지, 그 경계를 지워버린 채로 남아 있었죠. 에피소드 1의 중심은 외에 있습니다. 보헤미아의 귀족 수집가였던 게오르크 바레슈, 게이오그 베러스, 1590에서 1662, 가 17세기 초반 이 원고를 접했을 때 그는 왜 그토록 집착했을까요? 바레슈는 1665년경부터 아타나시우스 키르케, 에선 에이시어스 커처, 1602에서 1680에게 편지를 보내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 문자를 읽어줄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는 체념 같은 간청이었죠. 열정과 절박함을 품은 사람의 목소리였는데 이 신호는 이미 책이 단순한 수집품이 아니라 누군가의 고립된 소명을 담은 메시지였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고 1667년경 바레슈가 죽은 뒤 이 책은 동료 얀 마레크 마르치, 잔 메릭 마르시를 거쳐 결국 제국의 손길로 넘어갔다는 기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설명되지 않는 글자를 붙잡고 오해 가능성이 큰 문서에도 마지막까지 매달린 건 거대한 진실을 만났다는 믿음 때문이었을까요? 그 다음은 에피소드 2,
더 구체적이고 드라마틱합니다. 1912년 폴란드계 고서상 밀프리드 바위치, 윌프리드 마이클 보이닉, 1865에서 1930, 가 로마 교회의 바실리카 쪽 오래된 수도원 전통과 연결된 유럽 서적 거래망 속에서 이 원고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가 이것을 사간 뒤 책은 보이니치 필사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데 이 이름은 우연이 아니라 소유와 상업의 힘이 남긴 라벨이었죠. 왜냐하면 이 시기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학자에게는 또 하나의 기괴한 고문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바위치는 이 책을 단순히 팔리기 쉬운 물건으로만 본 게 아니었을까요? 그는 로저 베이컨의 필사본이라 주장하기도 하고 여러 암호학자에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열쇠는 나오지 않았고 책은 결국 사적인 손에서 공적 보존으로 넘어갑니다. 후에 윌리엄 F. 프리드먼, 윌리엄 F. 프리드먼, 같은 현대 암호학 연구자들도 다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여러 시대의 언어학자와 통계학자들이 파열음처럼 몰려들었지만 책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다시 묻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바위치가 명확한 판별도 없이 수십억의 가치가 될 수 있는 미해독 문서에 인생의 시간을 걸었을까요? 이해보다 매혹이 더 강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아직 우리가 읽지 못한 문장은 누군가의 권력이나 지식 독점이 아니라 인간이 끝내지 못한 질문으로 남았을 테니까요. 지금까지의 맥락은 단지 사건의 배경이 아닙니다. 보이니치 필사본은 15세기에 시작된 미스터리, 17세기에 봉인된 질문, 20세기에 이름을 얻은 정체성,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서도 계속되는 집착의 축적입니다. 1000년이 넘는 정적 속에서 한 사람의 이름도, 한 장의 양피지도, 한 줄의 암호도 결국은 아직은 모른다는 침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우리를 더 깊이 붙잡는 이유가 아닐까요? 반전과 전개. 깊은 밤, 바다 건너에서 흘러든 오래된 바람처럼 한 권의 책이 조용히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거표지엔 이름조차 낯설고 글자는 알파벳도 아닌데 문단은 규칙처럼 반복되어 연구자들이 맨 처음 그 두꺼운 양피지를 펼쳤을 때 다들 같은 생각을 했대요. 이건 누군가의 오만한 장난이겠지. 그래서 이 책은 금방 사라질 줄 알았대요. 첫 번째 에피소드, 1912년 경매장에서 시작됩니다. 보이니치라는 수집가가 그 책을 손에 넣었을 때였대요. 누가 쓴 건지 모르는 이상한 알파벳, 식물인지 동물인지도 모를 사파. 그리고 물을 건너고 떠돌던 전란의 기록보다 더 오래된 침묵이 함께 들어 있었대요. 그는 이 책을 팔기도 팔리지도 않는 수수께끼로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버렸대요. 바로 이때부터 해독 실패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 20세기 중반 말. 암호학자들이 줄을 섰고 역사학자들이 줄을 놓았어요. 영어, 라틴어, 아랍어, 고대 슬라브어 전문가까지 동원됐대요. 기계를 들이댄 사람도 있었고 고문원으로 밤을 지새운 이들도 있었고 심지어 성경의 잃어버린 장을 복원하듯 원고 전체를 종교 문헌이라 봤던 이들도 있었죠. 그런데 아무도 제대로 시작한 문장을 한 줄도 읽어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몇몇은 이건 단어가 아니라 패턴일 뿐이라고 고백했대요. 긴장은 쌓였고 결국 보이니치 필사본은 아마도 절대 해독 불가라는 그림자가 덮였어요. 세 번째 에피소드, 2009년.
연구진이 방사성 탄소 연대로 판독한 건 놀랍게도 15세기 초라는 결론이었대요. 허위 자료가 아니라 진짜 물감과 종이, 진짜 손길이라는 증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감정은 바뀌었어요. 아무 작자 미상의 농담이 아니라 어떤 시대에 누군가가 남긴 목적 있는 기록일 가능성이 커졌다는 거였대요. 컴퓨터로 텍스트를 분석한 팀은 단어의 길이, 반복, 문장 단위 리듬이 인간 언어에서 보이는 통계와 닮았다는 걸 보고 놀라워했대요. 마치 읽을 수는 없지만 생각의 호흡은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들이 틀린 건 아니었대요. 이건 비밀전보다 던 암호학자와 이건 천문도다 던 천문학자들의 주장이 끝내 충돌했지만 결국 한 가지는 분명해졌어요. 그건 완전히 닫힌 금고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열쇠를 모를 뿐이라는 것. 연구자들이 100년째 붙잡고 있던 페이지의 문장을 천천히 훑으면 의학 초본처럼 보이는 식물 그림 아래에 인간이 끝내 해답보다 질문을 남겨두듯 해독이 아니라 이해를 기다리는 목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책은 누구의 손에 잡혀도 같은 말을 되풀이해요. 우리는 이 책을 풀려고 달려왔지만 사실 이 책이 우리를 먼저 가르쳤대요. 완벽히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완벽한 답보다 오래가는 호기심이 더 오래 남는다는 것. 그리고 모르는 것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이 결국 역사를 밀어준다는 것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니치 필사본은 이상한 책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어둠 속에서 서로의 목소리를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천천히 듣게 만든 거대한 거울이었다고 합니다. 클라이맥스. 어둠이 도시를 덮으면 누군가 모르는 언어의 오래된 종이 냄새가 더 또렷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수천 번 이름만으로도 떨려버렸던 책, 보이니치 필사본. 표지는 가죽 냄새가 아니라 세월이 숨을 오래 잡고 버틴 기록의 냄새가 나죠. 1912년 어떤 수집가의 손을 거쳐 세상 밖으로 나온 이 책은 처음부터 한마디로 문제였대요. 알파벳이 아니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기호도 아니고 종이는 15세기 무렵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체를 밝히려던 사람들은 오히려 늘 한 가지 가설에 집착했대요. 암호야. 꼭 암호야. 누군가가 고안한 코드일 뿐이야. 그래서 수학자, 수학 암호학자, AI 연구자, 심지어 스파이 기관의 분석가까지 다들 같은 문제를 들고 들어왔지만 결과는 늘 똑같았대요. 규칙은 잡히는데 문장이 열리지 않았다. 처음엔 이것만으로도 끔찍했죠. 식물 그림은 이상하고 천문도는 낯설고 인체 그림은 어딘가 뒤틀려 있고 페이지마다 단어가 반복되는데 완전히 반복하지도 않아. 딱 한 번이라도 이제 맞았구나를 말할 만한 순간이 오면 다음 줄에서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누군가 고의로 한 글자, 한 종이의 호흡을 바꿔둔 채로 책을 재편집한 느낌이랄까요? 10번 중 10번은 실패해도 그 실패가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실패의 양식이 일관되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반전은 더 차갑습니다. 우리가 해독 못한 책이라고 부르던 순간부터 이미 정답은 바뀌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문제는 언어가 아니라 읽는 방식이었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이었죠. 연구자들이 텍스트의 빈도와 반복 패턴을 분석했을 때 이건 단순 난독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문장 길이, 문장 내 접두 구조,
단어 앞뒤 관계가 실제 자연 언어와 닮아 있었으니까요. 마냥 완전한 암호라면 한 번의 규칙으로라도 파열음처럼 문장이 터져야 하는데 그런 반응이 안 났다는 점이죠. 그래서 마지막엔 더 음산한 가설로 기울었어요. 이 책은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남기기 위해 쓰인 게 아니라 특정 집단의 훈련 매뉴얼이었다고 했대요. 읽을 사람이 아니라 그저 따라 적는 사람이 있어야 완성되는 종류의 텍스트. 그리고 해독 시도는 매번 단어의 표면만 긁어내려 한 것. 결국 책은 내용보다 구조를 숨긴 채 남겨진 장치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수렴해 갔대요. 결국 진짜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책을 어떻게 풀 것인가로만 봤고, 그 순간 책은 우리에게 손을 안 주었죠. 보이니치 필사본은 열어보면 늘 수수께끼였지만 닫아두면 의식의 설계도로 남았거든요. 해독자가 문장을 찾지 못한 게 아니라 그 문장이 존재할 자리를 우리가 잘못 잡았던 겁니다. 보이니치 필사본은 지금도 말해요. 내가 가리키는 건 소리 없는 언어가 아니라 침묵이 만든 증거야. 그리고 어쩌면 이 100년의 미궁은 언젠가 풀릴지 몰라도 우리가 책을 대하는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또다시 같은 밤을 반복해야 한다고 했대요. 지금도 종이는 조용히 숨을 쉬고 있어요. 마무리. 보이니치 필사본은 단순한 책이 아니었대요. 100년 넘게 열리지 않은 자물쇠처럼 누군가가 고의로 가둔 밤의 조각이었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따라낸 건 문장 하나가 아니라 인간이 미지의 것을 마주할 때 내는 반응이었어요. 공포처럼 보이는 호기심, 두려움처럼 보이는 탐험. 이런 건 책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어둠에 남은 그림자였다고 했대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지금은 종이책이 아닌 화면 위에서 숫자와 글자들이 매일 밀려오고 있다면서요. 암호화된 채팅, 이해되지 않는 규약, 설명되지 않는 음성 기록들. 형태는 바뀌었을 뿐 아직 모르는 것을 향한 감정은 그대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년째 풀리지 않은 이야기가 지금 우리의 일상과 멀지 않다는 점이 더 오싹하게 다가왔어요. 괴담 라디오 샵1 2화의 끝에서 당신만의 오늘 밤을 잠깐 더 어둡게 살펴보면 늘 그렇듯 세상은 조금은 같은 자리에 있었고 우리는 조금 더 많이 지각하게 된 하루였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필사본이 유래한 경로를 추적해 실제로는 왕실 영감의 사본이라는 가설이 왜 강해졌는지 한 편 더 깊게 열어보겠습니다. 댓글로 보이니치 필사본이 결국 무슨 목적의 책이라고 생각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밤의 기이한 기록이 계속 듣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찰청 //www 폴리책 국가기록원 //www 아어카이브즈 BBC 뉴스 //www 컴아뉴스 설명란에는 공개된 참고자료와 이어지는 관련 영상을 정리해두겠습니다. 실제 사건 기록 기반 내용은 출처 확인이 중요하니 설명란 링크를 먼저 확인해주세요. 구독해두시면 다음 기록편을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